네, 그러면은 저희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실습 페이지 먼저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페이지 이름은 여전히 오늘 실습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날짜가 없어도 여기 생성 일시에 언제 생성했는지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날짜가 없더라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가 매번 오늘 실습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날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커리큘럼은 3주차 데이터베이스 기초로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란스님? 네, 발음이 맞나요? 네, 아마란스님 데이터베이스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노션에서? 노션에서 조금 테스트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경험이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으셨나요? 아니면은 해보니까 이건 뭐지? 좀 싶으셨나요? 원래 제 좀 직업이 IT 컨설턴트라 네네. 뭐 맞아요. 데이터베이스 DB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겠네요. 네, 자, 엑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표는 엑셀적인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엑셀은 그냥 단편적인 표지, 뭔가 이렇게, 특히 노션에서는 이제 릴레이션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엑셀적인 표의 경험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슬래시 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슬래시 명령어로 생성하는 방법이랑 기존의 표를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방법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사실 데이터까지만 적어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있는데 1라인은 그냥 현재 페이지에 그냥 바로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전체 페이지로 만드는 거는 기존의 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하위 페이지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라인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여기 핸들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페이지로 전환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표로 전환 말고요. 페이지로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페이지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클릭해서 한 페이지 아래 단계로 내려가게 돼요. 네, 지금 사이드에서 열렸는데 이거를 크게 열어보면은, 자, 오늘 실습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그 아래에 하위 페이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라인은 현재 페이지에 그냥 바로 딱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전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에서 하나 아래 하위 페이지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적어줄 건데요. 오늘 저희가 예시로 만들어 볼 데이터베이스는 할 일, 투두 리스트인데, 오늘 할 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뒤에 db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마다 규칙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db라는 걸 붙여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할 때, 특히 뭐 페이지를 삭제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잘못 삭제한다거나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예시로 제가 이걸 인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페이지로 바꿔볼게요. 페이지로 바꿔놓고, 자, 이 페이지에 아이콘을, 지금 이 모양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인데 아이콘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체크박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의 이름이 db가 없이 그냥 오늘 할 일로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페이지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제가 진짜 페이지까지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할 일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는 이렇게 종이 모양이죠.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그리드 모양이었는데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다가도 아이콘을 바꿔주면 네, 이제는 사실상 누가 페이지고 누가 데이터베이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을 할 때도 뭐 컨트롤 P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할 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표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노션 AI의 작업을 할 때도 여기 옆에 AI를 열었을 때 멘션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할 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지금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멘션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똑같이 안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똑같지 않더라도 그냥 DB라는 표기가 없다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만들 때 페이지는 그냥 만들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뒤에다가 오늘 할 일 뒤에 DB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뭐 꼭 DB가 아니더라도 뭐 자기만의 어떤 다른 규칙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이모지 아이콘을 주지 않고 뭐 여기에 뭐 서버 이런 아이콘을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DB를 붙이지 않고도 언뜻 봤을 때 아, 이런 아이콘이 붙으면은 페이지고 이런 아이콘이 붙으면은 DB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규칙을 만들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원상복구해서 DB로 만들어 놓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는 슬래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노션 말고 외부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어떤 특정 자료가 미리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엑셀에 자료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인터넷 자체에 존재하는 표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표들이 있을 때 그냥 긁어와서 노션에다가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노션을 많이 썼었는데 노션을 쓰기 전에는 이렇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뭐 학생들의 그 학생 현황들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 학생 이름 그리고 뭐 학교, 학년, 뭐 연락처,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뭐 클래스, 뭐 성적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있으면은 이렇게 학생 이름이 이렇게 쭉 있고 학교 이름이 쭉 있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미리 있을 때 이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노션에다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가 입력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된 표에다가 여기 블럭 핸들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이렇게 엑셀에서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체적인 표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슬래시 표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표기된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만들어요. 뭐 학생 이름, 학교, 학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클릭하셔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기업 컨설팅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노션 시스템을 구축해드리러 가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자기가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이미 그런 뭐 자재라던가 뭐 재고라던가 제품 상품 코드 뭐 이런 제품을 관리하는 그런 마스터 D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DB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DB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서 하는 작업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삭제할 때 항상 이렇게 경고 문구가 떠요. 왜냐면 삭제가 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경고를 알려줍니다. 일단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뭐 웬만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인라인으로 안 써요. 항상 이렇게 페이지로 쓰는데 오늘은 실습을 위해서 제가 인라인으로 펼쳐 놓도록 할게요. 그래야 저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네, 이렇게 교환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뭔가 약간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버튼들을 클릭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그냥 한번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속성과 유형, 정렬과 필터, 보기와 레이아웃.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마 DB를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속성과 유형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이란 각 열이라고 하면 세로 줄이죠, 세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성 추가라는 게 있는데, 속성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열이 똑같은 속성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점이 일단 첫 번째 엑셀과 다른 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텍스트라는 게 있으니까 텍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속성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속성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일단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속성의 유형은 텍스트고요. 이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자, 이 텍스트의 이름은 저희 메모라고 할게요. 메모.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오늘 할 일 뭐 병원 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속편한 내과 방문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속성인데, 요거는 타이틀 또는 제목 속성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텍스트 속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속성이 제목이고요. 타입은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속성이고요. 그리고 타입도 텍스트입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저는 남자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의 아들이기도 한 것처럼 이 하나의 개념이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모이기도 한 거죠. 자, 이게 속성, 이게 유형, 그 다음에 얘가 이름. 자, 여기는 제목 속성이고요. 텍스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 비슷한데 조금 다른 느낌이고, 나중에 수식을 다루거나 할 때 특히 이 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간단하게 좀 알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또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장보기. 그러면 여기 메모에다가 참고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리스트 목록 만드는 거, 블럭 만드는 거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빼기 스페이스라면 이렇게 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 뭐 달걀, 그 다음에 뭐 우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탭을 하면은 여기도 들여쓰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속성은 숫자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로 이제 뭐 금액이나 수량 등을 활용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는 텍스트를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숫자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가계부 같은 템플릿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수량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목적에 맞게 그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한 개, 뭐 두 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엑셀 같은 경우는 자, 나는 위에다가는 문자를 적고 아래에다가는 숫자를 적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셀들은 다 개별 독립적이에요. 어떤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노션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저희가 다 숫자로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적었는데 여기 나는 문자를 적고 싶어. 그럼 이렇게 적더라도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 세로줄 한 줄은 무조건 숫자만 적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랑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텍스트에도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도 뭐 1, 2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구분할 때는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죠. 딱히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텍스트와 숫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속성 헤드를 클릭해 보면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수와 비율 뿐이에요. 자, 수는 이게 몇 개냐를 세주는 거고요. 비율은 몇 %냐를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수로 한번 해볼게요. 뭐 모두 세기. 자, 이렇게 하면은 항목이 두 개이다. 리스트 항목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번 계산을 하고 나면은 다시 여기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 밑에서 클릭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또는 비율로 빈값 세기, 뭐 비어있지 않은 값 세기. 자, 빈값 세기 하면은 0%가 나오겠죠. 이걸 지워주면은 뭐 비어있는 거 하나, 채워져 있는 거 하나, 50%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계산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1 더하기 3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1과 2의 평균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텍스트니까요. 자, 그에 비해서 숫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산을 오시면은 아까 전에는 수와 비율밖에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게 있죠. 추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추가 옵션을 클릭해 보면 자, 여기서 여러 계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합계를 클릭하면 두 개의 합이 나타나고요. 3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를 클릭해서 추가 옵션을 보면은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중앙값이라던가 둘 중에 가장 큰 값, 뭐 최대값, 최소값, 범위 이러한 것들. 네. 최대 3, 최소 2, 뭐 이러한 식의 계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라도 텍스트는 계산이 안 되는구나. 왜냐면 타입 자체가 숫자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노션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 똑같은 숫자인데 계산이 되지 않지? 네, 똑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고 이거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날짜라는 속성이 있고 날짜 속성은 클릭하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저희가 뭐 여기 할 일들이 있는데 병원 가는 거는 이번 주 뭐 금요일날 가야 되고 장 보는 거는 뭐 오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종료일을 선택해주면 시프트를 통해서 구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네, 이렇게 직접 적어줄 수도 있고요. 편하게 뭐 2100 이렇게 해주면은 오후 9시 네, 14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굳이 이제 콜론을 넣지 않고도 편하게 시간대를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날짜 속성이 차지하는 공간이 좀 커요. 이걸 이렇게까지 가면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여기서 속성 편집에 오시면은 날짜 형식을 이렇게 전체 날짜가 아니라 뭐 연월일로 표기라면은 아까 전보다는 이만큼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니까 조금 짧아졌죠. 그 다음에 뭐 이거보다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날짜 형식을 뭐 간단하게 표기, 뭐 훨씬 더 줄어들었죠. 뭐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을 숨겨버리셔도 돼요. 시간 형식을 12시간 하면은 오전 오후가 적히기 때문에 24시간이 훨씬 더 짧아요. 더 짧아졌죠. 이게 뭐 오후라는 글자가 빠지니까 더 짧아졌고요. 여기서 아예 나는 시간을 빼고 싶어, 숨겨버리고 싶어, 시간까지 숨겨버리면 네, 훨씬 더 간략하게, 아까 전에는 저희가 다 표기했을 때는 이만큼의 공간을 잡아먹었는데 이렇게만 해주면은 훨씬 더 짧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이런 이제 바가 나타나거든요. 이 바를 잡고 더블 클릭하시면 딱 맞게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걸 잡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최소값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 최소값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Alt를 누르고 내려가면은 더 좁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줄어드니까 계속 줄바꿈이 돼서 내려가거든요. 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 싫어, 줄바꿈 없애고 싶어 하시면은 이걸 클릭하셔서 콘텐츠 줄바꿈 해제하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줄여도 네, 줄바꿈 없이 줄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짜 속성을 좀 알아봤고요. 사실 속성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오늘은 좀 주요한 속성들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도 이름을 바꿔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마감일, 뭐 시작일, 그 다음에 또 날짜를 하나 또 만들어서 뭐 종료일 이런 식으로 속성들은 목적에 맞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단 똑같은 이름은 못 만들어요. 자, 만약에 시작일을 2개 만들고 싶다, 안 돼요. 시작일을 2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식할 때 속성 값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름이 똑같으면 속성 값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이유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메모 같은 것도 여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타입인데 얘는 텍스트고 얘는 날짜인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속성의 이름이 똑같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체크박스는 0과 1. 그래서 이 체크박스의 속성은 체크박스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불리언이라는 타입이에요. 불리언의 값은 2가지만 있습니다. 참이거나 true거나 거짓이거나 false거나 0과 1 2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의 이름도 체크인데 바꿔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완료로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 사용할 때 뭐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완료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그 폼 양식 같은 거 받았을 때 개인정보 뭐 동의 같은 거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할 때도 체크박스로 만들어서 뭐 동의 이런 거 체크 만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크박스는 아까 다른 애들은 더블 클릭하면은 딱 적정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체크박스는 그냥 이 아이콘만 남기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만드는 게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내용은 아직 어려울 건 없죠.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노션을 좀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보면 또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긴 하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 한번 확인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상태 속성까지 오셨네요. 네, 그냥 쭉쭉쭉 한번 보세요. 일단 상태로 한번 가볼까요?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전, 중, 후를 체크할 수 있고요. 상태 속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레이아웃이라는 걸 좀 볼 건데 보드 뷰에서 잘 어울려요. 보드 뷰. 이것도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속성은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상태랑 비슷한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랑 매우 비슷한데 얘네들은 이렇게 전, 중, 후의 개념이 있는데 선택 속성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드랍다운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보통 할 일 같으면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우선순위 같은 거. 뭐 우선순위.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강도를 숫자로 1, 2, 3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두면은 3이 가장 급한 거, 뭐 1이 가장 여유로운 거, 색깔까지 넣어서 뭐 급한 건 좀 빨간색, 여유로운 건 좀 노란색, 더 여유로운 건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뭐 이름을 바꿔서 뭐 여유, 뭐 긴급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상태 속성이랑 그 선택 속성은 바꿨을 때도 그대로 가져가요. 예를 들면 상태 속성은 이 값이 지금 시작 정원 진행 중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유형을 바꿔서 전환을 해서 선택으로 바꿔줘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선택 속성이랑 상태 속성은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와 긴급을 나 둘 다 다중 선택을 하고 싶어, 멀티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속성에서 다중 선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 1, 2, 3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요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는 뭐 학원 가는 날 이런 거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뭐 루틴 같은 걸 정할 때 정할 수 있겠죠. 월, 수, 금만 뭐 학원을 간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다중 속성 같은 경우는 태그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그냥 붙이는 거죠. 태그 같은 경우에 뭐 귀찮으니까 삭제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뭐 장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아니면 뭐 다른 일정들이 있다. 뭐 중요한 뭐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태그 같은 거 거는 거죠. 뭐 10주년, 뭐 데이트,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태그 용도로도 다중 선택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두면 어떤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될 때 여기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이때 태그 기반으로 예를 들면은 뭐 10주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까 저희가 뭐 다른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은 사라지고 이 태그가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검색발이 좀 잘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면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뭐 그 외에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숫자 속성은 0부터 시작을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010 뭐 1, 2, 3, 4, 5, 6, 7, 8 뭐 대시가 안 먹어요. 대시 빼고 010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으면 앞에 0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는 0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적을 수는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010 1, 2, 3, 4, 5, 6, 7, 8
여기에다가도 010-1234-5678 이렇게 적어놨을 때 차이점은 얘는 전화번호로 바로 링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수정할 수 있도록 그 편집창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클릭을 해주면 전화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요. 휴대폰에서는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지금 제 PC에는 이렇게 뭐 전화 걸기 받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엑셀에서 그냥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텍스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전화번호 관리할 때 참 편한 것 같아요. 문자 보내거나 할 때 굳이 내 전화번호, 내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싶진 않지만 필요한 어떤 연락처 DB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전화번호 속성을 이용해서 구축해놓고 제가 문의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DB에다가 구축을 해놓고 휴대폰 노션 앱을 켜서 바로 클릭해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만약에 텍스트 속성으로 이메일을 만들었어요. 뭐 abcd 뭐 abcd 뭐 asd.com이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메일 폼으로 만들어놨을 때 이거는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냥 뭐 편집만 할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메일로 입력을 해놓는다면 만약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 있다면 뭐 내 휴대폰에 지메일 앱이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뭐 아웃룩 기능이 있다. 클릭하면은 그런 기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 환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메일을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 창을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메일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럴 거 없이 그냥 구축되어 있는 그 환경 그대로 클릭만 하면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간편하고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노션 AI 기능까지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에이전트 기능까지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오늘 뭐 관계형, 수식, 버튼, 롤업 이런 거는 오늘 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오늘은 알아보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외에 뭐 파일과 미디어 이거 클릭하시면 클릭하면은 파일 업로드 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파일들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파일 업로드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파일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파일은 다운로드가 되기도 하고요. PDF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열려요. 그거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 파일 몸통을 클릭하지 말고 옆에 이 여백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름 바꾸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파일 이름이 뭐 있겠죠. 뭐 미디어 뭐 원본 파일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단순히 이상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뭐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여러 개 파일 계속 겹겹이 쌓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도 바로 제공하고요. 클릭하면은 노션 환경 안에서 바로 이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파일이랑 좀 비슷한 친구가 URL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뭐 URL 우리 아시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 링크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은 클릭하는 걸로 바로 이렇게 해당 링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속성이랑 유형들 다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필터와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 그 전에 네, 그 속성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좀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교환을 열고 네, 쭉 사람 속성 간단하게 보고 가면 여기에 노션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속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할 일이라면 뭐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지정해줘도 되겠죠. 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아마란스님을 이렇게 등록을 한다면 여기 수신함에 아마 알람이 갈 거예요. 어때요? 알람이 지금 왔나요? 네. 네. 그래서 협업할 때 예를 들면 이게 할일 DB라면 병원 가는 거 예를 들면 뭐 저는 아내랑 노션을 사용하는데 뭐 아이 데리고 상담을 하러 가야 된다. 아빠가 갈래, 엄마가 갈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다면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갈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정렬과 필터를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 우측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깔때기 모양이랑 이 화살표가 필터와 정렬이에요. 정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속성을 클릭을 해서 그 속성에 맞게 정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를 클릭해서 제가 이름을 가지고 정렬을 한다면 이렇게 이름 오름차순 그러면은 결혼기념일이 기억이니까 앞에 왔죠. 비읍보다. 또는 반대로 뭐 내림차순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모두에게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필터라는 거는 어떤 그 페이지에서 의도를 담아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을 때 이 페이지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편의를 위해서 필터를 잠깐 바꿔놓는 건데 이거를 모두에게 저장을 해버리면은 함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필터를 바뀌게 돼요. 그 페이지의 필터가. 그래서 이 모두에게 저장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서 혼자 쓴다 하더라도 필터를 바꿨다가 빠르게 돌아올 때는 그냥 초기화를 사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처음에 세팅된 필터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하다 보면 이 정렬 값이 막 많이 쌓일 수 있거든요. 뭐 이름은 내림차순으로 하고 뭐 상태는 뭐 오름차순으로 하고 뭐 동의는 뭐 이렇게 여러 개가 걸렸는데 실수로 내가 저장을 해버렸다. 이게 걸려있는 이런 필터가 그 정렬이 걸려 있었는데 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렬을 제거를 했다가 저장을 했다. 그러면 복잡하게 걸려있는 정렬이나 필터는 다시 기억해서 똑같이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저장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직접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 그 정렬 아이콘, 이 화살표 아이콘을 직접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속성의 헤드를 클릭해서 예를 들면 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볼 거야. 이럴 때 시작일을 클릭해서 여기서 정렬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클릭해서 정렬은 거의 안 맞추는 것 같아요. 귀찮거든요. 여기서 또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완료된 걸 먼저 보고 완료 안 된 거를 나중에 볼래. 뭐 아니 반대로 나는 미완료를 먼저 보고 완료된 건 나중에 볼래.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바로 클릭해서 필터를 정렬을 바꿔주는 것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필터를 걸어봅시다. 정렬을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결혼기념일 말고 이거 아까 장보기로 해볼게요. 장보기. 여기서 완료된 것만 보고 싶다 할 때는 필터를 걸어서 체크 표시 된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풀리면 사라지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체크 표시 된 것만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분이 어느 날 어떤 페이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드리기 위해서 여기 사이드 바에 가면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을 열면 삭제한 파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확인하려고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해서 봤더니 삭제된 게 아니라 필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없어졌다면 일단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건 필터 때문에 가려지지 않았나를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휴지통을 뒤져보는 게 좋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여기서 복원 기능이 있거든요. 이 버전 기록에 가면 네, 이런 식으로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버전 기록을 활용해서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필터를 풀던가 아니면 그 필터 조건에 맞게 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필터와 정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보기와 레이아웃을 좀 알아볼 건데요. 보기라는 게 사실 좀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보면은 뭐 보기에 알맞은 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기라는 말이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도 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제목 옆에 보면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요. 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새 보기 추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보기예요. 저희는 이것에 보기를 보고 있는데 이 보기의 모양이 표예요. 이 모양이라는 게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자, 우리는 보기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표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시작일을 기준으로 바꿔서 캘린더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새로 만들기 버튼 옆에 보면 이렇게 선 두 개에 점이 찍혀 있는 이게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캘린더를 클릭하면 네, 아까 장복이라는 일정도 나타나고요. 병원 가기예요. 병원 가기 아까 제가 구간으로 선택해놔서 이렇게 날짜가 좀 길게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뭐 또는 보드, 네, 여기 보면은 뭐 시작 전, 완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거는 완료했어, 진행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또 갤러리라는 게 있는데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나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미지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지금 바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면 자, 언스플래시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일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헤비 트래커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식단 같은 경우 뭐 4월 1일 식단, 4월 2일 식단 이렇게 매일매일 식단 해놓고 식단 잘했다 못했다 그런 체크하는 것들 만들 때 뭐 이런 기능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뭐 이거는 병원이니까 병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인증샷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남길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갤러리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내면은 표는 아까 좀 그리드 느낌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는 이런 그리드 느낌인데 리스트는 그냥 그런 리스트 말 그대로 이렇게 리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기든지 여기 보면은 속성 표시 여부라는 게 있어요. 자, 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저희가 모든 속성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죠. 그런데 나는 좀 보기 싫은 속성이 있을 거예요. 파일과 미디어는 굳이 여기서 보일 필요 없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보이면 충분해. 그런 속성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여기서 내가 이걸 클릭을 해서 숨겨줄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숨겨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설정에 가서 여기 속성 표시 여부를 통해서 모두 숨기기. 자, 이러면은 이것만 남기고 속성이 다 가려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삭제된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또는 모두 표시하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레이아웃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캘린더에 왔는데 지금은 제목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타이틀 속성밖에 없는데 여기서 속성 표시업을 통해서 뭐 모두 표시한다거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난 다 보는 건 좀 불편해. 나는 그냥 상태와 담당자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상태와 담당자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병원 가기는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장보기는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거 아직 시작 전이고 이렇게 완료됐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속성, 필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의도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도를 담은 상태에서 자, 세보기 추가를 해서 새로운 표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표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장보기와 병원 가기를 이런 표의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캘린더의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본은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모양이, 나타나는 레이아웃이 캘린더일 수도 있고 나타나는 모양이 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 보기들도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캘린더의 보기의 이름을 바꾸긴 해서 일정이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에서는 저는 이 표를 이름을 바꿀 건데 여기서 미완료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완료가 체크가 된 애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체크가 된 건 사라져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는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필터를 걸어서 완료가 체크 표시가 되지 않은 것만 보이게. 자, 이 경우에 제가 이 보기에다가 나의 의도를 담았죠. 그러면은 이 의도에 맞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항상 필터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혹시 누군가가 지웠다. 그러면은 이 보기의 의도는 미완료인데 완료된 것들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장할 때는 조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할 경우에 필터를 풀었다가 다시 초기화를 해놓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노션을 특히 협업할 때 건강하게 노션을 쓸 수 있어요. 정말 처음에 특별한 그 팀에서 노션 사용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고 노션을 사용하면 정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규칙들이 있다면 좋습니다. 또, 자, 보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해보면 여기에 보기 복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보기 복제를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저는 이 보기에다가 저희가 담을 의도는 완료라는 걸로 바꿔놓을 거예요. 자, 이제는 필터가 바뀌어야겠죠. 자, 이 필터는 이제는 체크 표시 되지 않음이 아니라 체크 표시 됨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사라졌는데 뭐 휴지통으로 간 게 아니라 미완료에 와 있을 거고요. 다시 완료를 클릭해주면 또 사라졌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원본이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보이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좀 깔끔하게 뭐 완료랑 시작일, 종료일 정도만 보고 싶어 하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다 숨겨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덕지덕지한 것보다 좀 더 깔끔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렬과 필터들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보기, 뭐 여러 보기들, 아까 테이블 보기, 이제 이게 표죠. 이게 영어로 테이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보드,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타임라인도 한번 볼까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종료일과 시작일 요게 있는데요. 자, 타임라인으로 가게 되면 네, 요런 식으로 장보기, 병원 가기 이게
뭐 5년 단위로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이렇게 길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캘린더는 할 수 없는데 타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날짜 속성을 두 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 지금 표시 기준은 저희가 날짜 속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시작일과 종료일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작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별도의 종료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종료일을 또 한 번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시작일로 진행을 하고 종료는 종료일로 진행을 했을 때 네, 그렇게 할 경우에 네, 지금 얘네들이 다 이쪽 필터에 와 있어서 미완료에는 안 보이네요. 자, 요럴 경우에 잠깐 필터를 풀었다가 다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날짜가 종료일이 없어서 그런데 종료일 한번 정해볼게요. 지금 4월 29일인데 종료일을 뭐 4월 30일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이렇게 구간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 장보기가 4월 29일에 시작해서 4월 30일날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 보기도 있고요.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면 이전에 해놨던 세팅의 보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다 한 것 같아요. 보기 추가하는 것도 해봤고요. 보기 이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보기 전환하는 거, 뭐 표로 갔다가 뭐 테이블로 캘린더로 갔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걸 해봤고, 자, 오늘 체크리스트 셀프 체크를 해보면,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 행, 저희가 열은 속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행은 제가 아까 클릭해서 계속 열었는데, 자, 이거 하나가 다 하나의 데이터예요. 자, 엑셀 같은 경우는 다 셀이죠. 이게 셀 하나가 다 독립적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다 하나의 데이터란 느낌은 없죠. 다 독립적인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노션에서는 물론 이렇게 하나의 셀만 이렇게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가 가지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의 행이 하나의 어떤 페이지로서 하나의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장보기가 가지는 모든 속성들, 시작일은 언제고 종료일은 언제고 수량은 언제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행은 페이지, 열은 속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은 페이지, 열은 속성.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맞는 속성을 내가 추가할 수 있다. 연락처 속성을 써야 될 때 연락처를 쓰고 숫자를 써야 되는 숫자를 쓰고 그렇게 목적에 맞는 그걸 써야지. 제가 예전에 어디 한번 가봤는데 모든 속성을 텍스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여쭤봤더니 엑셀에 쓰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게 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거면 엑셀을 쓰시지 왜 노션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목적에 맞는 속성을 쓰는 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터와 정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으로 내가 필요에 맞게 레이아웃을 통해서 또한 의도를 담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숙제는 저희가 사실 이게 이름만 오늘 할 일 DB지 전혀 여기 할 일 목록이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할 일 DB로 하든 할 일 목록 DB로 하든 편하실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그냥 엉망이에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죠. 해서 숙제는 적어도 3개 정도, 3개 이상의 속성들을 추가해서 깔끔한 할 일 관리할 수 있는 할 일 목록 DB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2개 이상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뭐 완료, 미완료 보기를 한다거나 뭐 이번 주 것만 뭐 리스트로 보기 한다거나 이번 주 것만 보기 하려면 여기다가 필터를 걸어주면 되겠죠. 날짜에다가 필터를 걸어서 이번 주만 보이게 하면 월간 할 일 목록 주간 할 일 목록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뭐 완료, 미완료 뭐 또는 리스트, 캘린더
어떨 때는 이렇게 목록으로 보면서 체크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캘린더에 실제로 요일과 날짜를 확인하면서 일정을 체크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반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인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일리 할 일이랑 주간 할 일이랑 뭐 월간 할 일을 구분한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의도는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상상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서 뭐 속성 3개, 보기 2개라고 했지만 그냥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 분 계시지만 네, 쭉 진행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서 좀 예전에 노션 쓰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은 오늘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평일 저녁까지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